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시황 이야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또 전달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요 발언에 있어서 자동차 관세 면제 또는 관세 조정 부분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계속 슬금슬금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변국들과에 따른 이제 협상적인 추이도 약간은 강도가 매우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성으로 인해서 이번에 지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와 G20 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에서도 이제 상대방의 진짜 가지고 있는 숨은 성향 내용들이 좀 많이 이제 오픈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공식 재무장관 회의와 차관 회의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전에 대부분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좀 잘 잡고 아니 본 협상 부분은 그런 이제 회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제 베센트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잘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유연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지수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이제 ETF 수급 부분에 따른 추이도 계속 잘 연달아 같이 잘 들어오고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오히려 분위기가 나쁜 상태가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나머지에 있는 애들도 좀 같이 폼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 추이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다가 다시 좀 주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주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한때 시가총액에서도 그나마 좀 많이 폼으로 올라왔던 애들 있잖아요. 솔라나나 수위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체제로 좀 덜 올라왔던 애들이 이번에 좀 많이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주요 형태는 저는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트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더리움에 따른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히 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속더라도 이걸 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간이 많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더 많은 참여율을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아마 스테이킹 ETF도 그 시점에 맞춰서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아마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있는데 왜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을 이제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22년도 추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는 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는 게 자 이때는 이제 거래소가 생각보다 불안전성이 있었고 유동성 측면도 있었으면서 그 다음에 실리콘뱅크 은행이 파산하기도 하면서 지금 JP 모건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강도 추이에 이때 최저 가격 추이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30만 원대까지를 찍었는데 이보다 더 숨은 낙제가 더 많았었냐라고 본다고 하면 이 단기간에 2개월 사이에 해커가 가지고 왔던 이더리움을 계속 던지는 물량 빼놓고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솔라나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 구간에 있는 이 가격대를 다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민코인에 따른 거래량 추이가 어느 정도 많이 또 꺾이게 되면 하방이 얼마만큼 열려져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확인되었던
차선을 좀 선택을 해서 수익은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의 하방에 있는 경직성을 이미 확인이 되었던 위주로 컨셉을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비중의 4% 정도를 이제 가져갔던 이유도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렵고, 요 정도에서 이제 적립으로 좀 모아가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현재 이 보유 비중에서 좀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려고 그냥 일단은 한번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시점에서 좀 비중을 소극적으로 가져간 건 맞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하방이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해도 내려갈 수 있는 하한선은 한계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상승한다고 해도 좀 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제로 레버리지 ETF나 이런 쪽을 좀 잘 섞어서 가져간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에 있는 성과가 훨씬 더 좋았던 추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갔자면 평균 단가를 내리면서 이번 주 기준점으로 본다고 해도 평균 30% 넘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내 상품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거나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회는 창출이 된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 기간의 ETF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간의 파생 ETF까지도 만들어진 상품은 결국에 폼은 어느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상반기에 최악의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에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폼만 좀 올라와 준다고 하면 여전히 이 시장도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MSTR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애들도 계속 연달아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많이 밀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25년도 4월 기록적인 변동성의 한 달인데, 저점에서 반등 기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져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트럼프에 있는 발언적인 내용을 좀 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약간의 이제 밀당에서 완전히 밀어버리는 형태보다는 좀 땡겨서 자기의 있는 지지율을 계속해서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와 테드와 손잡은 부분에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좀 더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VC 투자 부분도 인프라 비중하고 레이어 1 비중이 아직까지도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더 VC가 보수적이지 않고 좀 더 완만하게 갔다고 하면 디파이가 좀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더 시장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점은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ETF 부분을 보게 되면 유입이 약간은 재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입 비중이 단기간 좀 많이 회복을 해 주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부분에 따른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내용을 보게 되면 VIP 만찬 투어 관련해서 이번에 트럼프 코인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 코인들에 있는 민코인 부분도 좀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뭐 관심만 가지세요 하면 그 관심에 따른 추이가 무조건 매수를 하라는 형태가 아니고, 관심이 좀 가져보라는 건 추가적으로 공부를 따로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트윗에 있는 내용도 매번 리얼타임으로 확인을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될 수는 있어도 수익을 제한된 시간 안에 보다 월급 이상만큼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성실해야지
그게 커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지, 성실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게 커버가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본업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이제 머스크 형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곧 복귀를 할 거다. 도제 행정부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곧 복귀하고 곧 신경을 쓸 거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테슬라에 있는 본업을 좀 챙기면서 사이드업으로 이제 민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을 다시 한번 꺼내게 되면서 도지나 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잘 만지작거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 그게 오히려 알트에 좀 더 폼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뭐 테슬라 컨센을 본다고 해도 생각보다 좀 많이 위태롭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기업가 출신 부분에서 정치가가 되지 않고서야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기업가 쪽에서 내 사업을 어느 정도 지켜내가면서 뭔가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나중에 보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복귀하는 게 우리한테도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일 하루 동안 현물 ETF에 들어왔던 부분도 연내 최대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릭의 아들이 이번에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법인이 21 캐피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스트래티지 부분에 있는 전략을 그대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테더와 소프트뱅크, 비트파이넥스 부분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뱅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막 엄청난 푸시업을 계속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덜란드 은행의 ING 부분에서도 이제 미카 규제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해지는 형태가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테더에 있는 위축기 부분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쉬울 수 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의 스테이블 쪽에서의 있는 동향의 추가적인 조사와 압박이 좀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